온 세상이 다 온 마음이 다. 근데 고려원전 1호기인데요. 제가 이제 상황을 없애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거죠. 일본은 내가 부산시장이 돼서 결정권을 갖게 되면, 권한을 갖게 되면 즉각 폐쇄한다. 필요하죠. 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안은 인근에 사는 주민들한테 이 원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들 스스로 주민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그러면 먼저 1안부터 즉각 폐쇄한다고 하는 왜 즉각 폐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좀 기조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김준영 원전의 피해라는 것은 주민투표를 하든 안 하든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쁘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미룰 거냐. 지금이라도 만약 원전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금도 계속해서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 감당을 하지 못하고 아무 대책이 없는데 후쿠시마 사건에서도 왔듯이 그걸 언제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보는데 주민들이 폐쇄를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대해서 행정 책임자가 어떤 책임을 질 거냐. 그래서 무조건 폐쇄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폐쇄를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에 대비를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즉각적인 폐쇄를 해야 된다. 예. 어차피 나쁜 건데 빨리 해야지. 게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위험이 있는데 그건 뭐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폐쇄해야 된다. 일단 내가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 뭐 이런 이안을 주장하시는 고려원전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1번인지 2번인지 이거를 결정하는 1전자잖아요. 사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그렇다면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정책만 보고서 시장이 뽑힌 것도 아닐 텐데 전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 중에 일부분 혹은 과반수가 원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약에 결과가 반대로 나온다면 거기에 노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표 과정에서 이렇게 토론의 장으로 나오고 고려원전 1호기가 그런 과정에서 반대론자들조차 설득하는 이런 기회 이것이 1번 안에서는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특히 어쨌든 주민투표에서 만약 물론 녹색당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1호기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도 따라야 한다고. 자 이제 그럼 이제 질문이나 반박 뭐 이렇게 네 분이 토론을 하시면 되게 자유롭게 현재 한 분의 발언은 가급적 1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나쁜 결과도 수긍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방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나쁜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나쁜이라고 붙였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나쁘다는 건데 그거를 수긍을 하기에는 네, 제가 부산시장인 제가 그것을 방치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즉각 폐쇄를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시장은 기본적으로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표 성격으로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모든 걸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주민투표를 거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데 그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수의 의견이 아직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차원에서 폐쇄를 반대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면은 물론 기간이 언제 다시 재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지는 아직 우리가 설정을 안 했지만 그런 시간을 다시 두고 만약에 그런 이른바 정치하는 행정가 집단에서 아니면은 폐쇄를 동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투표를 해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다시 모아져서 재투표를 하는 또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둘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투표를 선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쨌거나 뭔가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켰을 때는 그 변화에 대한 어떤 결과를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도 전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인 폐쇄를 했을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안전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요인도 커지겠지만 그와 아울러 우리가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하게 공론화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그런 절차가 조금은 소홀히 되기 쉽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다소 조금 더 걸리더라도 다행히 뭐 결정에 폐쇄 쪽으로 나온다면은 뭐 양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겠지만 동의하는 그 폐쇄 쪽으로 결정이 나는 그 과정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동의하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떤 결과에 대한 그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또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수긍을 한다는 그런 측면과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반대 입장에 있어서 또 중간자의 입장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훨씬 저희는 주민투표가 더 강하게 괜찮은 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시장이라고 그러면 시민의 안전과 행복, 아까 행복도 뭐 행복을 보장을 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고리 원전역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 시한을 넘어섰고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게 째깍째깍 하고 있는데 시장은 시민의 안전,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이걸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빨리 멈추고 나서 뭔가 동원을 해서 멈추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왜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폭탄을 왜 멈췄냐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책무가 기본 그 본인의 임무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행정이면 당연히 중요한 사항이면 투표를 해야죠. 투표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당장 터지면 뭐 시민은 물론 본인도 목숨이 이거 간당간당 하는데 언제 설득하고 투표하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정 절차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로서 해야 되죠. 근데 이 고리 원전을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서 지금 칼을 대고 있는데 집안 식구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돼 어떻게 물어보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두드려 잡아야죠. 아니면 뭐 어떻게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언제 물어보고 자죠. 이 상황 자체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시장은 대의민주주의니까 하자. 이건 너무나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막 터졌다 이거죠. 나는 대의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절차를 지키느라고 이랬습니다. 한다고 그래서 시장에 박수를 보낼 시민이 있습니까? 당장 무능하다고 뭐 사형시키라고 난리가 나겠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시민들에게 묻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아니고 그건 직접민주주의 쪽에서 강하고 대의민주주의는 입이 뽑혔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대의민주주의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 원전의 수명 연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기구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 기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일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30년 수명 연장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만 봐도 어떤 대표자들이 결정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물론 시장이 뭐 물론 전제가 깔려 있긴 하지만 어차피 사고가 났을 때는 시민 전체가 다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고가 안 난다고 했을 때는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값싼 전기세 뭐 이런 것들 다수가 물론 산업전기라든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지만은 값싼 전기세라든 여러 가지 편의를 현재 취하고 있는 다수의 또 시민들이 있다는 입장에서 원전을 폐쇄했을 때 뭐 전기세가 갑자기 인상한다든지 갑자기 그런 생활의 사소한 어떤 불편과 어떤 개인의 이익이 엇갈릴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이제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야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이 됐을 때는 연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의 이제 즉각 폐쇄 쪽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환기를 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째는 이제 위원회 구성 자체가 과연 정말 전문가만 있느냐. 지금 한간에는 원전 마피아 중에 또 위원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그 전에 계속해서 원전이 좋다고 찬성론자 위주로 결정된 거수기 위원회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 근데 시장 입장에서는 그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부산시 입장에서 고리 원전 하나만 있으면 하나밖에 없다, 여기서 모든 전력 공급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좀 고민을 해야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변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이 또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고리 원전 폐쇄의 문제는 이게 수명이 다 됐고 연장하는 것도 특별한 이게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 계속해서 유지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그 원전 마피아들의 어떤 후원, 지원에 힘입어서 그냥 밀려서 가는 것 뿐이지, 절대 이게 시민의 그 안전, 생명 보장 이런 게 대해서는 책임을 못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폐쇄하는 것이 이거는 합당한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고려원전 1호기의 특수성을 방금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특수성이라는 것과 그 보편적인 것과 사실 경계는 애매하잖아요. 근데 특히 저희가 오늘의 주제는 고려원전 1호기지만 전체적인 탈핵의 과정에서 볼 때, 그러니까 저희 나라 전체의 탈핵 정책을 통수권자나 이런 개인의 결정으로, 물론 그것이 좋은 방향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는 대부분 수긍하잖아요. 근데 고리 원전 1호기가 물론 몇십 개의 원전줄 중에서도 가장 위험에 닥쳐있는 기이긴 하지만, 그것의 특수성,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탈핵 운동의 방향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수성을 고려했는데. 근데 그 전체적인 탈핵, 그러니까 전체 아예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나 핵 발전을 끝낸다 이렇게 땅땅땅 도장 찍을 때도 통수권 대통령이 되겠지만은 개인을 결정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부분이 동의한다고 가정한다면은 이 애매한 특수성 고려원전 1호기라는 이것을 들어서 시장 개인이 결정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전제에서 우리가 좀 막히는 건데 자,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전제 자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되짚어봐야 되는 게, 시장이 원한다고 공약까지 내걸으면서도 그 시장이 당선돼도 계속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원전 마피아의 세력이라든지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다시 했는데도 좀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전제랑 상당히 뭐 다른 내용이 뭐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데, 그래서 주민투표의 힘을 더 이제 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왜냐하면 신앙 한 사람의 힘은 어찌 보면 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즉각 폐쇄로 결정됐다가 그게 쉽게 또 번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다분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고 네. 즉각 폐쇄를 결정하는데 주저할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진주의료원이 경상도 지사가 결정을 해서 폐쇄를 했어요. 폐쇄할 때 그것도 찬반 의견이 많았거든요. 오히려 고리 원전보다는 별로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단지 만성 적자, 또 아주 고질적인 노조, 이런 이유를 들어서 폐쇄부터 해버린 거예요. 폐쇄하고 나서 이제 뭐 이게 후유증도 많이 있었죠. 그럼 그만큼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안의 여러 가지 중요성을 판단했을 때 뭐가 좀 긴급하냐, 그걸 우선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지, 모든 주민들 의견을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행정결정을 집행을 못하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요. 진주의료원 얘기가 나와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기로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그럼 주민투표도 하자고 했지만
홍준표 지사는 그냥 폐쇄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정당성 여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반대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항상 행정의 어떤 결정은 정당성을 두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죠. 절차의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냐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고려원전 같은 경우는 절차의 정당성보다는 얼마나 이게 화급한 거냐, 취급한 거. 또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든 진주의료원 같은 것은 그렇게 화급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몇 년을 또 끌어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지사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근데 고려원전 같은 경우는 이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이게 화급한 건데 언제 그걸 여러 수를 해가지고 하냐 이거죠. 지금 당장 찾을 수 있는 것도 맞고 가장 위험한 것도 맞지만 반대로 더 중요한 사안이고 더 특히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인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법 같은 건 그냥 국회에서 만들고 개정하지만 헌법은 국민 투표로 개정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사안이면은 오히려 이렇게 시민들 전체 목소리를 듣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찬반을 무르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어떤 과정적인 절차론적인 문제만 있다면은 사실 주민투표를 거쳐서 모든 사람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결과는 당연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지겠죠. 결국 이제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그냥 일반적인 행정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복지를 결정한다든지 어떤 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회람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게 또 온당한 행정 집행자로서 맞는데 지금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리 원전 폐쇄의 고리 원전의 심각성은 사실은 주민 투표를 하자는 시장의 입장이든 아니면 그 심각성을 공유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나 과연 이거를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할 거냐의 이제 문제인데 시장의 책무가 뭐냐 기본적인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냐 비상 상황이냐 이런 쪽에서 차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전제된다면 그건 필요한 게 아닌 거죠.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핵마피아든 네. 정부든 원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다라는 홍보가 지금 거의 먹혀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무책임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물론 이게 녹색당이 가치이기도 하고 이것만 이 상황에 우리 그 토론에 대한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성장하려면은 결국 시민 의식이 성장을 해야 되고 그게 결국에는 가장 큰 원동력이 장기적으로 된다고 봤을 때 그런 이제 소수의 어떤 이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다수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시민의 힘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복시켜야지만 그런 핵 마피아든지 어떤 마피아로 다시 둔갑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물론 시급하다고 하는 측면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어떻게 점조직으로 있는 녹색 당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시민 활동가라든지 좀 더 그런 힘들을 잘 모아서 정말 그 필요악이라는 전제에서 주민투표가 반대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정말 반대로 나왔을 때 정치가들이 항상 우려하는 건 역시 표잖아요. 표심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이라는 측면에서 반대쪽으로 나오는 쪽에 어떻게 보면은 편승할 수 있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좀 더 주민 투표를 해서
만약에 반대를 하면 그 결과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이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네, 저는 그렇게 모든 생각합니다. 당력을 총동원해서 예, 주민들한테 예. 고리원전 1호기가 위험하다고 하는 걸 알리는 작업을 그게 하겠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그게 봅니다. 중요하게 잘못된 그런 지식을 그리고 잘못된 그런 뭐 편견이라 그럴까 그릇된 그런 생각들을 잘못 준 정보들을 이제 바꿔야죠.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다고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봅니다. 그럼 이쪽에도 마찬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책임자로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결과를 두고 봤을 때 막 점조직을 해서 막 하고 있는데 뻥 터졌을 가정한다면 이거는 시장으로서 그때까지 그게 언제쯤인지를 알면 예를 들어서 한 3년 후쯤 터지겠다는 예측을 하면 빨리 2년 동안에 하지만 이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저 후쿠시마 같은 게 한 거죠. 뭐 후쿠시마가 터질 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로 그 우리가 최근에 주변에 그런 사고가 안 났다면 이게 설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을 하고 나서 자 봐라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혀 예측을 못하고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데 시장으로서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걸 할 수밖에 없다 해놓고 그 다음에 설득을 했거나 늦지 않다. 이런 형성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이거죠. 결정하고 난 다음에도. 이 즉각 폐쇄와 갖는 또 하나의 함정이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 폐기물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예로 경주 핵 중저준위 방배장인가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핵 폐기물을 저장하는 장소에서 이제 지하 시설을 만드는데 충분한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하수가 계속 침입을 하고 지하수를 계속 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완공이 돼서 보관을 할 경우에는 30년 이후에는 물이 찰 거라는 것을 공사하는 감독관이라든지 모든 그 책임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런 원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뭐 상식이라든가 지식이 없어서는 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어떤 핵과 발전소와 관련된 이 하나만 딱 그 폐쇄를 한다 치더라도 발전소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그런 핵 폐기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주민 투표가 이루어지면은 그런 지식이 굉장히 시민들이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 경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자본의 논리에 그냥 휩싸이게 된 경우인데 제가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장소들이 선정이 됐었는데 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마지막에 경주에서 시에 뭐 1,000억 원인가요? 얼마인가 돈을 주는 대가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하고 그것을 주민들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그 뭐 경주에 뭐 많은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녹색당 관계라든지 그런 작업을 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게 조금 어쨌거나 밀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반도에서 그리고 그럼 이제 뭐 핵 발전소 이 뭐 가장 시급한 문제긴 하지만 그 다음 차순으로 계속 올라올 문제들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우리가 1번을 선택할 경우에는. 예. 만약에 시장이 개인적으로 결정한다면은 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다시 정걸 잡았다고 치면은 거기서 다시 재가동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민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반대편에서 정권을 잡으면은 다시 되풀이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투표해서 공론회장으로 우리 원전 1호기나 아니면 탈핵 정책 전체가 나와서 시민적인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때 한 번만은 아니더라도 두 번, 세 번의 주민 투표를 거쳐서라도 한 번 탈핵으로 방향이 잡히면은 그때는 이미 시민들이 지식 그런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지식이나 아니면은 위기 의식이 뇌 속에 각인된 상태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겠죠. 나쁜 안 좋은 방향으로. 근데 만약에 개인이 결정한다면은 다른 쪽에서 사실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는 대부분 그쪽이 잡기도 하지만 잡으면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전을 시행하는. 근데 저는 여쭙고 싶은 게 개인의 이익, 그리고 다수의 의견 존중 이게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한지 주민 투표의 힘이 인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보다 더 힘이 센지 이거를 여쭙고 싶고, 저희가 즉각 폐쇄를 한 후에도 이런 가치들은 저는 인간 본능적으로 공감대가 당연히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폐쇄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테면 뭐 싸고 깨끗하고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 뭐 이런 신화를 깨트리는데, 그러니까 뭐 폐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뭐 1조 원 이상 폐로 비용이 발생을 할 걸로 좀 추정을 하는데, 아마 그 비용 발생 때문에 노후원전을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들도 추측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1조 원 그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16년도 되면은 지금 임시저장 방패물 임시저장 시설이 다 차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게 되는데, 더 이상 갖다 넣을 데도 없다, 쌓아놓을 데도 없다. 그리고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한다. 이게 원전이다라는 그 실체를 한 번에 딱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고려원전 1호기를 폐쇄를 해놓고 나면. 예, 그리고 그게 지금은 원전 한 기를 없애는 거지만 아주 큰 관점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설득하기 훨씬 더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값싼 에너지에 대한 신화가 깨지고 나면 더 이상 신규 원전을 짓는데도 반대하는 여론이 더 커질 거고요. 좀 넘어오시나요? 아니, 제가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저는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폐로를 결정하고 나면 우리가 폐로를 결정하는 순간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폐로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에겐 풀어야 할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라는 걸 찬성하는, 그러니까 유지하기를 바라는 쪽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이렇게 닫으면 안 됩니다. 연장을 좀 더 써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러면 그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폐로를 해야 되느냐. 그럼 일단 얘기했잖아요. 우리 정권을 잡았어. 정권을 잡았으면 돈도 있잖아. 지금처럼 가난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선전하고 설득할 만한 물량과 인원도 된다. 그러면 정당성을 가진 거에 대해서 설사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도 감동해서 설득을 하고 나면 진정한 탈핵을 이루는 길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왜 폐로도 위험하고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것도 상대방을 공격하면 그거에 대한 논지까지 확실하게 만들어서 완전 밟아가지고 핵발전소 질 생각도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정말 뼈속까지 위험한 거구나라는 걸 주민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정권을 잡은 우리가 돈을 팍팍 쓰면서 유리한 입장에서 이 시민단체 입장 아니야. 우리 지금 정권 잡았어. 나 시장이야. TV 홍보하면서 광고 때리면서 이게 이미 이거는 폐로를 결정했어 하는 순간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과 우리는 폐로를 아니라 폐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닫을 수도 있고 안 닫을 수도 있지만 정말 뭐가 중요한가를 토론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이거 닫아야 되는 거야. 막 때리는 거지. 막 계속 청정에너지 원자력이 아니라 몹쓸 에너지 이거 쓰면 죽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한 주민투표에 함께 합시다. 이런 식의 광고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위험한 거, 우리가 핵발전소를 돌려서는 안 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 녹색당의 박근혜가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잡은 입장에서 충분히 저 반대편에 있는 낱낱이 그런 반대까지도 완전 이렇게 해체해 가면서 그리고 대안을 해서 설득해 가면서 물론 반대적인 것도 있죠. 왜냐하면 전기를 아껴 쓰셔야 됩니다. 발전소 닫는 대신에 우리 이제 지열 좀 쓰고 이쪽에는 화목도 떼고 이쪽은 태양열 돌리고 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폐쇄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명보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온 거거든요. 절차라는 것들, 민주주의라는 것들의 과정이 물론 이 전제가 좀 애매하긴 해요. 이 전제가 시장으로 당선된 후 정권을 잡은 후의 전제인 건지 뭐 그렇게 만약 그 전제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그때 세뇌당했던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 그것을 그냥 그런 토론회장, 공론회장 없이 그리고 전반적인 합의하는 과정을 갖다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즉각적인 폐쇄한 방법을 쓴다면 말 그대로 이제 언제든지 번복이 가능한 거죠. 일본도 지금 후쿠시마 이후에 50개 원자로를 다 폐쇄했다가 2기를 재가동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재가동이 들어갔고
정권에 따라 이렇게 변한 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폐로라는 그러니까 폐쇄라는 게 그냥 스위치 내리듯이 원자력 폐쇄 끝 이게 아니라 폐쇄하는 데도 지금 뭐 전 세계 어느 원자력도 폐쇄된 적이 없어요. 폐쇄하는 중일 뿐이죠. 예. 제일 지금 30년 동안 폐쇄하는 영국에 있는 원자력도 아직도 폐쇄 못했어요. 그러니까 폐로한다는 게 그냥 어떤 상징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 이 자체, 그러니까 이 즉각적인 폐쇄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언어 도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즉각적인 폐쇄가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그것이 완전히 멈추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것을 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는 아직까지 인류가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을 하는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알고 그것들의 위험성들, 그것에 확인하는 것들을 다 알고 그것들을 얘기하고 지켜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게 더 소중하다. 아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쭉 이건 절대 안 되겠다.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인류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속아왔던 것들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전 국민의 탈핵 학교가 열리는 거죠. 이 자리를 그런 걸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 주장이 이제 계속 강조되는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면은 이제 반대의 정보. 여기까지 우리가 거짓 정보들 사람들을 현혹시켰는데 그렇지 않은 진실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왜 그 기회를 서서 문을 닫고 그냥 내가 독단적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장이 에는 그런 논리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핵발전소 같은 데를 일단 다 설치해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폐쇄하는지 주민들한테 모조리 이런 걸 다 공개하겠다 그런 논리인 거고 주민투표 자체는 솔직히 별로 양쪽에서 분명히 그게 있으면 또 지역 분열이 또 될 거라는 거죠. 만약 우리 쪽도 홍보를 때리면 돈을 들여서 저쪽도 돈을 들여서 또 안 된다. 근데 전 그번에 시장의 권한이라는 게 어차피 주민들이 위임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의 권한으로 즉각 폐쇄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언론적인 걸 말하는 거니까 시장의 주민들이 위임해 준 권한이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저는 그 힘을 가지고 즉각 폐쇄로 당선된 만큼 원전 폐쇄 당선된 만큼 그걸 걸 써도 주민은 이건 독단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 반론을 제기해도 되나요? 예, 굉장히 쟁점이 많은 얘기예요. 네, 반론하시죠. 그러면은 반대로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사람이 당선되면 언제든 재가동 가능한 거예요. 나는 핵폐기장을 짓고 싶어요. 그럼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 당선된다면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논리시잖아요. 뭐 3번의 싸움은 크게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약간 제가 논리적이지 못해서 저는 약간 감정적으로 얘기한 건데 제 성격이 약간 아직은 여기서는 그런 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하셨어요. 그건 감정적이려면 감동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제가 감동적이 무조건 일단 내 권력을 잡았을 때 일단 뭐든지 일단 무슨 뭐 조례다던가 우리 어차피 친폐쇄파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례를 싹 박아버리면 이제 어떤 시장도 이제 조례로 이제 막겠다는 거죠. 조례가 개정하면 조례가 금방 개정할 수 있어요. 조례는 또 안 지켜도 처벌을 할 것도 없어요. 조례를 안 지켜도 아무런 처벌도 안 받아요. 막혔다. 큰일 났다 여기. 선수교체 맞아요. 구원투수가 나서야 될 것 같아. 전 이동현 사모님 부탁드립니다. 쓰게 해주세요. 여기 선수 교체 잘못한 거. 그럼요. 자기나 유혹해봐. 다시 분위기를 띄우세요. 나중에 유혹해봐.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아니요. 시장의 이미지는 이런 시장의 이미지는 조금 다시 반복하고 죄송해요 못해도. 미안 일단 밟고 갈게요.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밟아주세요. 일단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의 장점으로 얘기를 하셨을 때 이제 뭐 아까 뭐 전 국민의 탈핵 학교화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전 국민 아니 부산 시민 정도가 되겠죠 지금 범주에서는 그러니까 그 집권을 하고 나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설득을 할 수 있는데 물량도 엄청나게 쓸 수 있고 뭐 사실 많은 공무원 조직들도 원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주민투표를 하지 않아도 그 작업은 할 수 있어요. 일단 폐쇄를 진행을 하면서 얼마든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나 시장 개인이 아니라 녹색당은 또는 뭐 어떤 집단이 되겠지만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득하는 많은 조직들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를 해야지만 이슈를 만들 수 있고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민투표를 결정을 할 만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죠. 이를테면 원자력발전소를 핵발전소를 유치한다. 삼척 같은 경우에는 주민투표 실시를 해야죠. 왜냐하면 새로운 원전을 짓는 문제에서는 분명히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위험한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문제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설득이 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의견을 전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속에 갖고 있는데 이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효율성을 얘기하셨어요. 효율성. 우리가 지금 효율성을 추구하는 삶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바꿔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우리는 주민투표를 부안도 그렇고 뭐 경주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삼척도 그렇고 주민투표를 많이 제기했었고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겪어왔는데 그랬던 우리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 이것은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또 산업 전체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폭적으로 해서 이런 나쁜 표현이지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펼쳐질 수 있는 자리인데 이것이 그냥 어떤 효율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 그것이 녹색당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 주민투표라는 제도 자체에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당연히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척 같은 경우에 삼척 주민투표 굉장히 환영하고요. 근데 환영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들의 의사를 가장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라는 측면도 있지만 신규 원전이 유치되는 상황하고 기존에 있는 핵폭탄 같은 원전을 제거하는 상황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신속성의 면에서 아까 효율성이라는 단어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안정성이나 신속성이라는 말로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주민투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들과 더 1대1 설득을 하는 작업을 가지고 이슈를 만들고 전 국민을 상대로 탈핵 교육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효과들은 사실 그냥 즉각 폐쇄를 해도 다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거든요. 우리가 즉각 폐쇄를 해놓고 한 다음에 논쟁을 만들고 그때부터 설득 작업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폐로를 하고 난 다음에 폐로 진행 중일 때 그동안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인지 적나라하게 딱 펼쳐지고 나면 저는 그거보다 더 확실한 탈핵 교육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값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라는 걸 그야말로 까발리는 계기가 되는 게 일단 폐쇄를 하고 폐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좋아하는 전문용 또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저는 한 가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가 녹색당 시장이고 그렇지만 그래서 얘는 당장 내일 터질지도 몰라요라고 나는 당연히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대중들도 상당수 있을 수 있다. 예. 그 전제는 반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정권에서 나한테 이렇게 시급하고 다급하고 당장 생명의 문제인데 왜 저들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지금 저 반대편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시급하고 하급한 건데 저 사람들은 왜 관심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반대로 내가 한표 녹색당 시장이면 내가 득표를 얼마나 해서 당선이 되었던 간에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나에게 시급하고 이건 생명의 문제이고 이건 화급한 문제인데 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순간 난 지금 현재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 이것이 왜 시급하고 화급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의 어떤 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해도 당장 내일 터지게 되면 닫아야죠. 예, 물론 닫아야죠. 근데 그거를 방법도 있잖아요. 잠시 중단할 수 있어요. 기계 설비 중간 과정에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런 식의 조치는 아마 다들 고민하고 있겠지만 잠시 중단을 하자. 그리고 이것이 다시
가동시킬 것인지 완전히 폐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당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내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그걸 공론화시키는 그 첫 번째 절차는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공격하는 부분,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당장 내 새끼 죽어가는데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왜 당장 우리는 이 핵발전소는 당장 이제 이렇게 태풍이라도 불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물론 다 설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혹은 여러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까지 무시하고 가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수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의 첫 번째 생각, 당신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끝에 있군요. 그렇지만 왜 이걸 한번 생각하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이거는 놓지 말고 가야겠다. 입니다. 그리고 예. 절대 이겨야죠, 물론. 선거 때 선거라는 결과만 나타나고 계속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조직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는 굉장히 좀 다른 상반의 입장을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약을 보고 선택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을 보고 이렇게 투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선거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토론이 녹색당 내에서 원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렇게 공격당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사실 그거는 좀 강건해질 필요도 있지만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저 상대방을 꺾어버려야 될 상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당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될 수도 있고 합의가 될 수 있다면 합의도 하고 절충을 할 수 있다면 절충점을 찾아 나가고 이게 자유로운 결사체로서의 녹색당이 살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래서 그런 토론이 좀 많이 되는 이 쟁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쟁점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녹색당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내용들을 같이 교류하고 좀 때로는 좀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 토론은요, 그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한 좀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토론을 했지만 사실은 녹색당은 권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도 굉장히 긴밀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정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권력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제가 대비시킨 거는 기존에 있는 권력을 내가 장악해서 그걸 잘 쓰겠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 권력이라고 하는 속성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쟁점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고 싶은 걸 고리 1호기로 사실 한 거예요. 사실은 정당에서 우리는 권력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그 합의된 게 없다면은 저는 그 정당이 과연 대안적인 정당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참여예산 조사하러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 갔을 때 거기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포르토 알레그레 빼떼당의 정치 철학은 for the people이 아니라 of the people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그런 자기 정당의 권력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합의가 좀 그러니까 녹색당은 권력을 아직 못 잡았으니까 아직은 먼 얘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당이잖아요. 선거에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권력을 얻은 다음에 논의하는 건 늦어요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꾸준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토론을 진행한 게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적게 왔는데도요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편하게 진행했어요. 사실은 이럴 때 토론이 잘 안 이루어지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토론에 응해 주셔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다 온 마음이 다 행복하고 소박하게 살 수 있는 길